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가벼운 예언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와 현상을 분석하는 저조차도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태국의 여성 예언가 모어 플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인터넷상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예언을 내놓아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죠. 어쩌면 지난번 그녀의 예측이 맞았던 것을 보고 그저 우연히 맞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지난 적중 사례를 논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녀는 또 한 번 미래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번 적중은 그 충격의 강도가 너무나 커서 현지 태국인들조차 지금까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태국 남부에서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송클라주의 핫야이시 전체가 거의 물에 잠겨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수위는 순식간에 3m에서 4m까지 치솟았고 거리는 지붕 처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벌이고 급하게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태국은 원래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잦은 곳 아니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 재난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스스로 염라대왕과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이 모어 플레이라는 여성이 정확히 이 지역을 지목하며 경고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심지어 그녀가 경고했던 내용과 실제 벌어진 상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래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사건이 터지자 수많은 태국 네티즌들이 그녀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대조해보면서 댓글창은 공포에 질린 반응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정말 그녀의 말이 맞았다. 전에는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다. 영상을 보면서 온몸이 떨린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두렵게 만든 건 이미 지나간 홍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모어 플레이가 그 예언 뒤에 덧붙인 바로 그 다음 경고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번 홍수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재앙이 비치기 시작한 첫 번째 그림자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저승을 관장하는 염라대왕은 다가오는 2026년, 불기로는 2569년에 대해 아주 불길하고도 상징적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바로 불길로 뛰어드는 사냥 말입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표현입니다. 모어 플레이는 이 비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불타는 말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뜨겁고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막을 수 없는 속도로 돌진하며 발을 디딜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비유입니다. 정치적 약속이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고 해안선이 물리적으로 찢겨나가며 사회 전체에 연쇄적인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어 플레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자신은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점치거나 복잡한 천문학 지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무당, 영매 혹은 신이 내린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직접 수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녀가 받은 경고는 추측이나 통계가 아니라 저승의 존재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생생한 목소리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녀는 과거에도 대중에게 위험을 경고하다가 언론의 악의적인 편집과 왜곡 보도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법적 압박을 받는 등 큰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달라며 호소합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공덕, 은혜와 인과응보가 실제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종교적인 설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최근의 재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개월 전 인터뷰에서 그녀는 연말을 특히 조심하라. 심각한 물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했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매년 있는 의례하는 경고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말이 되자 물은 닥쳐왔고 그 기세는 비정상적으로 맹렬했습니다. 송클라와 핫야이의 수위가 3, 4m까지 차오르며 도시 전체가 마치 바다에 삼켜진 듯한 모습, 뉴스 화면으로 보셨을 겁니다. 재난이 휩쓸고 간 뒤 네티즌들이 그녀의 영상을 다시 찾아보며 경악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겨우 첫 번째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뿐이다.
그녀가 말하는 2026년은 그야말로 최종 단계급의 재난입니다. 그녀는 명상 중에 너무나도 강렬하고 생생해서 대중에게 섣불리 말하기조차 두려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는 태국 지도에서 남쪽 부분이 짙은 남색물에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바닷물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운 모든 빛을 집어삼키는 어둠 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마치 태국 남부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더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그 뒤에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전신주만큼이나 키가 큰 거인인데 얼굴에 눈, 코, 입이 전혀 없는 민무늬의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그 얼굴 없는 거인이 태국 남부 상공에 서서 아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내려다보며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결코 듣지 않는구나. 이 장면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그녀의 시각이 태국 남부로 확대되었을 때 송클라 지역이 거인의 그림자 아래서 붉은 빛을 내며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도 위에 누군가 여기가 위험하다, 여기가 타겟이다 라고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것처럼 말이죠. 그 붉은 빛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강렬해서 이곳이 밤에 도망쳐야 할 장소이자 인류를 깨우는 핵심 장소임을 무언으로 선포하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왜 하필 숭클라입니까? 왜 저 붉은 표시가 저렇게 선명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인류를 깨우기 위해서다. 이 말이 그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옛날 전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난리를 겪고 그녀의 예언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인지 예시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필연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어플레이는 깊은 명상 속에서 또다시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계시 같은 웅장한 목소리가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축축하고 미세한 물방울들이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느리고 또렷하게 마치 바로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가라앉을 것이다. 그녀는 이 소리가 너무나 생생해서 혹여나 그 경고를 방해할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점은 다가올 재난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호우나 홍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수면 폭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땅이 내부의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벌어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밑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죠. 마치 하늘이 물동이를 쏟아붓는 수준이 아니라 땅이 물을 토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은 센티미터 단위로 차오르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방식으로 나타나 태국의 지형 자체를 바꿔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물이 땅에서 솟구치면 도로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의 물길을 강제로 바꾸는 강력한 급류가 되어버립니다. 송클라의 일부 지역은 지도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집들의 지붕만이 거대한 담수호 위에 뜬 외로운 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물은 차갑고 깊으며 해안선은 날카로운 칼로 도려낸 듯 급격하게 침식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마치 영화를 10배속으로 빨리 감은 것처럼 진행됩니다. 송클라 시내의 수위는 순식간에 야자수 높이까지 올라가고 집들은 물에 젖은 종이박스처럼 무력하게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재난이 사람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 닥치기 전 대자연은 우리에게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에 주의 깊게 보지 않을 뿐이죠. 무어플레이는 동물의 행동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새떼가 하늘을 떠나지 않고 빙빙 돌거나 연안의 물고기들이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물 위로 튀어오르고 개들이 바다를 향해 미친 듯이 짖고 곤충들이 높은 곳으로 집을 옮기는 현상들 말입니다. 이것은 최첨단 과학 장비보다 훨씬 더 빠른 자연이 보내는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그 후에는 대지 자체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진동 같은 것이죠. 그녀는 2025년이 물이 걷기 시작하는 해라면 2026년은 물이 대지를 뒤집어 엎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축적된 힘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모어 플레이는 미래의 이 수제를 세 가지 힘의 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힘입니다. 이는 반전된 우기, 갑작스러운 폭우,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경로로 이동하는 태풍을 말합니다. 둘째는 산의 힘입니다. 예년보다 훨씬 강력하고 빠르게 터져나오는 산사태입니다. 셋째는 바다의 힘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해안선 후퇴로 인해 내륙의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괴수가 동시에 한 곳을 덮치는 형국인 셈이죠. 남부의 땅은 서서히 그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강의 흐름, 해안선의 위치, 도시의 모습까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도망칠 시간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시간인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물이 들이닥쳐 물이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은 재설계된 듯한 황무지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에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어 플레이는 그 폐허 위에서 부드럽고도 강력한 황금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의 기적이나 하늘의 힘이 아니라 태국 사람들끼리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신념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대지는 이 땅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재난을 통해 인간에게 협력하고 단결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대지의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가 협력을 선택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이것은 수백 년 만에 찾아오는 가장 큰 기회이자 재건의 시작점입니다. 거대한 시련을 겪은 후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에서 결의로, 두려움에서 힘으로, 분열에서 화합으로 바뀔 것입니다. 태국은 대대적인 수리를 거친 새 집처럼 상처는 있지만 내부는 이전보다 10배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태국 중심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빛 기둥은 새로운 번영과 시작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세상이 진동을 통해 인류에게 악행을 멈추라고 경고하는 하나의 거대한 수업인 셈입니다. 마치 지구가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집을 지키는 신이 꼬리를 흔들어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다시 2026년으로 돌아와서 염라대왕이 말한 불길로 뛰어드는 사냥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이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 말, 홀스는 뜨거움, 속도, 고통, 그리고 충돌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죠. 이 고통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나라 전체가 불에 타는 듯한 뼈아픈 전환을 겪게 됨을 의미합니다. 모어 플레이는 2026년이 염라대왕이 직접 업보를 청산할 핵심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보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농축되어 모든 인과응보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시기입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튕겨나가듯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피할 틈도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염라대왕이 지목한 세 가지 무거운 죄업, 즉 모든 혼란의 근원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간과하기 쉬운 죄죠. 요즘 시대의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악의적인 말은 독화살처럼 날아가지만 그 상해력은 몇 배가 되어 말한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죠. 모어 플레이는 공격적인 언어가 단순히 공기 중의 진동이 아니라 한 생명을 짓누르는 무형의 칼날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신이 뱉은 악담은 결국 더 무거운 무게로 당신에게 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끝에 쾌감을 즐기다 결국 재앙을 맞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둘째는 급한 성격, 분노, 탐욕, 어리석음으로 인한 심화, 즉 마음의 불입니다. 염라대왕은 이것이 타인을 태우기 전에 자신의 생명 본질을 먼저 태워버린다고 말합니다. 순간의 폭발적인 감정은 충동적으로 보이지만 그로 인해 소중한 인간관계와 평생 쌓아온 성과,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미세한 탐욕과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불꽃이 되어 인생의 길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셋째는 착취로 인한 업보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 겉은 부유해 보여도 내면은 이미 말라비틀어는 상태입니다. 염라대왕은 이 죄업이 가장 파괴적이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상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의 기운을 빨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준 고통은 10배가 되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 법칙이자 예외 없는 순환입니다. 이런 대격변의 시기에 사람들은 현실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도대체 내 자산을 어디에 두어야 안전한가? 이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모어 플레이의 조언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부동산? 그녀는 명확히 반대합니다. 이유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주식? 역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염라대왕의 말을 빌려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땅, 식물, 동물처럼 생명과 직결된 요소들이 혼란 속에서 진짜 의지할 곳이 됩니다.
다가올 기근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식량 부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식량 가격 폭등과 공급 불안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진짜 먹거리를 준 자만이 살아남고 새로운 주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저승에서 보낸 로드맵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모어 플레이는 2, 3월 사이에 낙뢰 같은 상징적인 사건, 5월의 개인적인 위기, 그리고 뒤따르는 거대한 물의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활성단충의 에너지 방출이라고 설명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지구가 과도한 착취에 지쳐 인간에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어 플레이는 심지어 물 위를 떠다니는 하얀 그림자, 즉 물의 영혼을 보기도 했습니다. 2026년에는 관광업도 요동칠 것입니다. 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전 세계 다양한 인종이 몰려드는 이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사고 자급자족을 위해 이곳에 정착하려 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미래의 구조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어 플레이는 2026년에 숨겨진 형태의 전쟁이 존재한다고 경고합니다. 총토가 오가는 전통적 전쟁이 아니라 더 은밀하고 감지하기 힘든 방식입니다. 그중 하나가 생물학 무기 실험과 관련된 위협입니다. 100% 고의는 아니더라도 국지적인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옛 질병과 새로운 변종이 뒤섞여 원인 불명의 괴질이 나타나 병원에 기이한 증상의 환자들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발생이 아니라 외국인 여행객들에 의해 유입될 가능성이 크며 공항에서의 검역 강화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더불어 2026년은 물로 씻겨 내려가는 해입니다. 1년 내내 비가 내리고 배수가 되지 않아 집안 침하와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리 없이 건물이 주저앉고 백화점이나 호텔이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이 현상은 물과 흙의 상호작용이 한계치에 달해 폭발하는 것입니다. 2025년 대지진의 여진 경고와 함께 화염 폭발 같은 사고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임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징조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과가 즉시 드러나는 이 시대에 신중하라는 경고입니다. 더 이상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2026년은 모든 행위가 거울처럼 비치고 업보가 즉각 반환되는 해이며 매 순간의 결정이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6년 하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에게만 은밀한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편애나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인과의 결과입니다. 바로 손바닥 중앙에 십자 문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손금은 단순한 주름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에서 쌓은 공덕의 표식입니다.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았으나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 염라대왕은 이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십자 문양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인생이 위로 끌어올려지는 듯한 강력한 운의 흐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현재 상태에서 들어올려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는 느낌,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거대한 행운이 예고 없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기뻐할 새도 없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대운이 열리기 직전 뼈를 깎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한번 겪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라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 인생이 상승하기 전에 겪어야 할 마지막 업보 청산 과정입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야 넓은 광장이 나오듯 이 아픔을 용기 있게 견뎌내야 운명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염마대왕이 알려준 비기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십자 문양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감이 곧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남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는 위험을 이들은 찰나의 느낌으로 감지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과 깊은 곳에서 오는 알림이자 보호기제입니다. 마음이 물러서라 하면 물러서고 나아가라 하면 즉시 행동하세요.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 내비게이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염라대왕의 경고부터 지형이 바뀌는 대재난, 정치적 혼란, 그리고 개인의 업보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외부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내면의 선한 의지, 직감, 그리고 깨어있음입니다. 염라대왕의 경고는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대한 동요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지침입니다. 모어 플레이는 그녀의 모든 예언 중 가장 울림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는 익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 떠오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 같지만 엄청난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세상의 혼란에 맞서는 방법은 억지로 버티거나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을 안정시키고 공덕을 쌓으며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외부의 구세주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